요거 좋은 것 같아. 당근을 캐는 법. 그러면 이제 또 요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꼭 수학 아니어도 다른 얘기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영어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영어 점수를 캐는 법이냐 영어 자체를 캐는 법이냐 뭐 이렇게 나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워밍업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핸드북으로서 워밍업 노트를 만들자 이런 거예요. 새 내용이라고 하죠. 개념 2 스텝 1. 그리고 여기서는 개념 3 스텝 1이랑 개념 2 스텝 2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는 개념 4 스텝 1이랑 개념 3 스텝 2, 개념 2 스텝 3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누적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념 1, 2, 3, 4가 계속 복습과 진도가 동시에 진행돼요. 그럼 이게 한 보통 4-5번 하다 보면은 적어도 이쯤 됐을 때 뭐랄까요, 점점 빨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개념 1이 이제 스텝 4까지 왔으면은 이 과정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즉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기초 수학 얘기 관련해서 조금 뭐 이제 살짝 얘기를 하자면, 일단 원래 처음에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오늘의 당근밭인데 그 중에 이제 수학밭이라고 해서 오늘의 수학밭이라고 했는데, 네이밍을 일단 다시 할까요? 그 방법을 아는 방법에서 당근을 캐는 법? 네, 맞군요. 네, 당근을 캐는 법. 요거 좋은 것 같아. 당근을 캐는 법. 그러면 이제 또 요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꼭 수학 아니어도 다른 얘기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영어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영어 점수를 캐는 법이냐 영어 자체를 캐는 법이냐 뭐 이렇게 나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영어 얘기하면 좋은 것 같네요. 당근을 캐는 법. 그 참고로 요거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학편이 되겠죠. 기초 수학편이라고 할까요? 요 기초 수학편에서는 우리 목표를 그거로 하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워밍업을 시켜줄 수 있는, 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상태를 세팅을 시키는 거죠. 뇌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워밍업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핸드북으로서 워밍업 노트를 만들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 마치 제 거를 강의를 듣듯이 모든 내용을 필기를 해보세요. 아주 잡다한 얘기가 낄 때 빼고는 모든 내용을 필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간단한 문장 수식화를 해보세요. 즉 풀로 이렇게 가득 차있는 어떤 설명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얘기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노트로 그대로 남겨놓을 필요까지 없거든요. 참고로 사실은 그 처음 공부하는 책은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을 고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습을 할 때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재들이 정말 잘하는 게, 근데 그 단계는 빼고 그냥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통은 그 중간인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완전히 자세한 100% 다 설명한 책과 간단히 문장 수식화만 한 책, 요 두 개의 중간인 교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초 서적들 중에.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100%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걸 채우셔라 라는 뜻인가 싶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저보고 교과서 쓰라 그러면은
저는 그거 반대할 것 같아요. 물론 인쇄 비용이 많이 들긴 하죠. 막 엄청 자세히 쓰고 그러면 페이지 많이 먹고 잉크도 많이 써야 되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왕이면은 자습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최대한 자세히 100%다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찾을 수 있다면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모든 내용은 맨 처음에 필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약간 그게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문장과 꼭 필요한 수식으로만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식만 봐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나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키워드 위주로 바꾸세요. 이건 당연히 이제 새 노트여야 돼요. 참고로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하는 모든 내용을 필기하는 노트도 따로 있고 간단한 문장 수식하는 노트도 따로 있고 키워드 위주로 있는 노트도 따로 있는 게 제일 좋은데 키워드 위주인 노트랑 간단한 문장 수식화 노트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그리고 이 두 개는 꼭 결국에 남기셔야 돼요. 노트로. 사실 이거는 노트로 안 남기셔도 돼요. 그냥 연습장 같은 데다가 막 해놓은 다음에 바로 이거를 해 나가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과 요 두 개는 반드시 노트로 남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만약에 이제 더 나가서 뭐 추가적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마인드맵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건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수학 내용이 마인드맵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 그 뭐랄까요, 찝찝함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만 남겨도 괜찮을까? 네. 근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꼭 남겨야 되는 건 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워밍업이라는 걸 하는 시간에는 이 키워드 위주로만 봐도 되게 하는 거예요. 키워드 위주만 봐도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안 나는 것만 요걸 통해서 다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꼭 남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하면서 그냥 계속 만들려고만 하면 되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복습을 여러 번 할수록 잘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처음 배운 내용은 바로 당일날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날에는 복습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항상 많이 듣잖아요.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이미 많이 아실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적 복습이라는 걸 통해서 공부했던 걸 또 누적해서 다시 보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살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노트 만들기 챌린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결국에 이제 워밍업 노트 만들기 챌린지라고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참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라 쓰고 똑같이 연기해보기. 즉 심지어 이거는 제 스타일이 싫으시면 저를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뭐 본인이 좋아하는 강사님을 따라 해보셔도 좋고, 예. 어차피 같은 내용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예. 꼭 이 영상을 꾸준히 안 보시게 되더라도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일단 연기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거는 연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모든 게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어떤 그 세세한 설명까지 있는 어떤 톤을 이용해야 되는 것까지. 연기가 그렇잖아요. 행동이나 톤 뭐 요런 거까지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 혹은 가끔은 이제 애드리브로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모든 것이 지시사항이 써져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따라 쓰고 똑같이 연기해 보기가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다시 따라 써보는데 중간중간에
일시정지 시킨 후 먼저 채우기를 해보세요. 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로그의 정의를 배웠다 라고 하면은 로그의 정의는 에서 일시정지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혹은 아직 뭐 정의를 정확히 한 번에 설명할 자신 없으면 로그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한 부분까지만 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정의가 이거니까 기초적인 성질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정의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로그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한 부분까지만 보고 일시정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정지 한 상태에서 이 정의로부터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였는지 혼자 일단 써본다는 거예요. 연기까지 다시 해보면은 뭐 좋긴 하죠. 그거 뭐 더 좋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먼저 채운 다음에 다시 재생시켜서 체크하자는 거죠. 그 후 다시 재생하여 검토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완전히 혼자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다시 체크는 해봐야겠죠. 그 체크를 영상을 다시 보면서 체크해보는 것도 좋고, 본인이 그 전에 했던 걸 보면서 체크해보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는 써보면서 그때 이제 이 작업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2번이나 3번, 즉 그리고 간단한 문장 수식화, 그리고 키워드로만 표현, 이걸 해보면 좋죠. 그 다음에는 키워드만 보고 기억 또는 연기를 해보는 거죠. 참고로 이제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수업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죠. 네. 그걸 이제 제가 연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스텝 2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이게 중요해요. 스텝 2를 할 때 추가로 해야 될 게 새로운 내용, 새 내용 스텝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스텝 3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합시다.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이게 개념 1에 대한 거였다고 해봐요. 개념 1, 개념 1, 개념 1, 개념 1. 근데 새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개념 2 스텝 1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개념 3 스텝 1이랑 개념 2 스텝 2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개념 4 스텝 1이랑 개념 3 스텝 2, 개념 2 스텝 3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누적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념 1, 2, 3, 4가 계속 복습과 진도가 동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보통 4, 5번 하다 보면은 적어도 이쯤 됐을 때 뭐랄까요? 점점 빨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개념 1이 이제 스텝 4까지 왔으면은 이 과정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즉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개념 1은 키워드만 보고도 얼마나 기억나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헷갈리는 것만 다시 이제 자세히 쓴 필기를 보든 아니면은 요 2번 쓴 간단한 문장 수식한 걸 보든 그렇게 해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스텝 5가 있다고 치면 뭐가 되겠어요? 이 스텝 5라고 치면 개념 1은 이렇게 하는 거고, 개념 2는 스텝 4를 하고 있는 거고, 개념 3는 스텝 3 하고 있는 거고, 개념 4는 스텝 2 하고 있고, 개념 5를 스텝 1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개념 1, 2, 요런 거는 어느새 개념 적어도 한 7, 8 하고 있을 때쯤이면은 거의 아주 나쁘게 말하자면 대충 훑어도 다 기억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거를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걸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이제 참고로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먼저 뭐랄까요? 그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 시범을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이미 충분히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여서 100% 그게 재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공부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엄청나게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도 했고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는 조금 약간 요령을 피우긴 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잡아먹긴 하거든요. 참고로 모든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수학은 계속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수학은 계속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고 다른 거는 그리고 사람 뇌가 신기한 게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심지어 다음 내용이 예상되는 것도 가능해져요.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진짜 처음에 이 잘 참고 길게는 2달, 두세 달, 짧게는 1달 정도면은 놀라울 정도로 암기 속도조차도 는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랬고요, 실제로.